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여러분들 제주 땅 경매로 사볼까?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좀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생기는 땅 이거 괜찮을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례를 통해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년째 제주살이를 하는 A씨 부부는 이제 제주에 정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땅을 매수해 상가주택을 지어서 1층은 카페,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남은 땅에는 귤나무도 심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제 귤밭 안에 주택도 있고 또 카페도 있고 이런 이제 삶을 제주도에서 이제 꿈꾸고 계시고 계획하고 또 준비해 나가는 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산읍 주변으로 땅을 찾던 중 이 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이제 경매로 나온 땅을 전인데 747제곱미터 이 땅을 이제 발견했는데 송난포구라고 있어요. 성산 일출봉 주변에 여기에서 한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현장 탐방을 나갔더니 땅뿐만 아니라 동네도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이제 경매에 참여할 생각으로 권리 분석을 해보니 1순위 지상권, 2순위 근저당권, 3순위 근저당권, 4순위에서 7순위 압류, 8순위 순위가 이 사람 이름 아닙니다. 경매 개시 결정 임의경매 순위였다. 이런 이제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A씨 부부가 고민하는 건 지상권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선순위 지상권, 1순위 지상권을 얘기하는 거죠.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맞는지, 그리고 그 땅 매수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내용의 이제 질문이 왔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제가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원 경매에서 자주 등장하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특히 땅 살 때 지상권인데, 지상권이 뭐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게 이게 이제 지상권인데, 즉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상권은 경매로 소멸할 수도 있고 매수인이 인수할 수도 있다. 이건 뭔 말이냐? 자, 기준권리보다 앞에 있는 선순위 지상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게 원칙이고요. 반면 기준권리보다 뒤에 나오는 후순위 지상권은 경매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선순위 지상권도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저당권자가 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선순위 지상권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고 소멸시킬 수 있다. 뭔 말이냐? 대법원 판례를 좀 보면은요, 토지를 매수해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치고 그 토지에 타인이 건물 등을 축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와 함께 끝난 지상권 또한 그 목적을 이뤄 소멸하는 것이 이 대법원 판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근저당권과 함께 설정된 선순위 지상권도 토지 담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설정된 경우라면 근저당권 소멸과 동시에 선순위 지상권도 목적을 이뤄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말소 청구하면 됩니다. 해당 경매 물건의 경우 1순위 지상권, 이게 이제 선순위 지상권을 얘기합니다. 2순위 근저당권은 동일한 채권자 기장 새마을 금고로 저당권의 담보보강 목적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지상권에 관해 지상권자, 근저당권자의 소멸 동의서가 제출되었다고 공시되어 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공시되어 있어요. 또한 기준권리인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권리들은 경매로 전부 소멸한다.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는 여기에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은 깔끔합니다. 선순위 지상권이 있어도 깔끔한데, 그런데 땅 살 때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분이 지금 건물 신축해서 1층 카페, 2층 주택, 귤나무도 심고 뭐 하려고 하는데, 주택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이 4m 이상이 이게 이제 필요하죠. 만약 매수하는 땅에 접한 도로의 폭이 2m일 때는 건축 시 도로의 폭 4m가 필요하므로 도로 양쪽 모두 각각 1m씩 건축선을 후퇴해서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거죠. 좀 땅을 좀 손해보는 거죠. 다시 말해 도로의 폭이 4m 미만일 경우 도로 폭이 4m에 충족할 때까지 건축하고자 하는 땅의 건축선은 뒤로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로의 폭이 좁을수록 건축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줄어들어 손해를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가 4m 정도 이상 접한 땅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4m 도로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뭐 2m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뒤쪽으로 양쪽 감안하면 1m 물러나면은 후퇴해서 건축선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신축하면 되는데, 이게 도시계획을 열람을 해서 신규로 개설되는 공로 이런 또 도로계획이 또 있는지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당 물건 경매 물건 도시계획 열람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여기 지도에 나가는 겁니다. 498번지 전인데 여기 위에 이 회색으로 여기 도로가 이렇게 이제 접해 있죠. 이제 3m가 안 되면은 이 뒤로 이제 양쪽으로 뭐 1m씩, 이게 2m 도로라고 하면은 후퇴해서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도시계획 열람을 해봤더니 땅의 3분의 2 지점에 신규 도로 계획선이 공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땅이 지금 나눠지는 거잖아요. 양쪽으로 나눠지는 건데 땅을 사도 되느냐라는 거죠. 앞으로 도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고요. 도로가 개설되면 땅은 남북 양쪽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도로가 개설되는 요 땅, 요 지나가는 도로, 이건 이제 당연히 수용되고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되는 건데, 남아있는 땅, 북쪽의 요 땅과 남쪽의 요 땅에 이제 활용도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요 남쪽 땅도 도로가 개설되면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북쪽에 위치한 땅은 면적이 조금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 땅을 여기에다 이제 카페를 짓고 건물을 신축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뭐 귤나무 밭으로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든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가 생긴 이후 남쪽에 있는 땅은 건물을 신축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북쪽에 위치한 땅은 면적이 작아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나름대로 귤나무 밭을 조금 심고 텃밭을 이용하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땅의 가치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도로가 중앙으로 나서 양쪽 다 남북 땅을 전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 땅은 경매로 사면 안 되겠지만, 이 땅이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사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좋았으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종 세트 꼭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고, 지금 경매블랙 수강 신청해서 다음 주에 수업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